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요. 오래간만에 국내 상황을 좀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하다가 그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거, 백기투항이란 말 아시죠? 지금 그 백기투항과 같은 사태가 지금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 용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주 양자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측 간에 비공식적인 라인이 가동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웃 주민으로 지냈던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 계신 교수와 또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어제 그 한국일보에서 서로 만나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자신들이 이 회담에 물밑에서 조율을 했다. 그러면서 양측 간에 오고 간 이야기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디서요? 한국일보 사옥에서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명백한 무슨 뭐 이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거짓말로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닐 텐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래요.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이라든지 하는 것은 없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비공식 채널이 가동된 바는 없다. 이렇게 각각 부인을 하였습니다. 자, 보니까 함성득 교수가 지금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 와 있지만은 예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대통령학을 많이 강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함성득 뭐 나이 차이 약간 있더라도 고려대학교에서 같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사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양자 간의 회담을 하기 앞서서 사전에 물밑 조율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각각 서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윤 대통령의 비선 라인 동원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이것을 검토한다 그러면서 슬쩍 떠봤었죠. 그랬다가 국민들 반응이나 당내에서 반응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없던 일로 이렇게 되어버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모종의 비선 라인이 있고 이 비선 조직이 개입해서 무엇을 은밀하게 꿍짝꿍짝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비선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자가 발전 혹은 과장이 뭐 전혀 아주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함성득, 임혁백 두 교수가 비공식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각각 자처를 하면서까지 양측 간에 오고 간 내용들을 상세하게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대통령실의 부인, 부정,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아무리 봐도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정직함이란 것은 최선의 방책이다. The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하는 성문 기본 영문법 체계에 나오는 그 문구조차도 다 망각해버린 사람들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메신저라고 하는 함성득, 임혁백 씨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에 함성득 교수를 불러서 이재명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했다 그럽니다. 또 함성득 원장은 임혁백 교수와 함께 마쿠 특사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국무총리 추천, 핫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구성까지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자
그리고 또 이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들 가운데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거나 혹은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등의 얘기까지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자 될 만한 사람 누굴까요? 이번에 계양구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 측에서 먼저 전해달라고 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권 내부에서조차 격앙된 아주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진짜 보수 괴멸자다. 지금 탈당하라. 총리 후보를 민주당에 구걸하느냐. 이런 불만 섞인 내용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한국일보 그 사옥에서 출연한 두 사람, 즉 함성득과 임혁백, 두 사람이 한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지금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백기투항을 한 것인지 뭘 하자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지지 성원해 주었던 국민들의 절반가량의 사람들의 의견과 희망을 이렇게도 무참히 밟아버리고 무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요,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 피의자,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는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뜻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비공식 특사 비선 라인까지 가동을 해서 한때는 같은 고려대학교에서 교수였던 함성득, 임혁백 두 사람이 물밑 조율을 했다. 그러면 지금 지지자들, 즉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옆에 있는 보좌진들, 참모들 가운데서는 저런 범죄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거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총선에서 졌다 그래서 지금 백기투항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직에서도 곧 그만둘 수도 있겠네요.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까지 줄곧 회동을, 즉 이재명과의 회동을 거부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래서 국회 도움 없이 좋은 정책도 펼 수가 없다.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명이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국정 동반자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또 이재명 대표가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런 선제 제안도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둘이서 지금 함성득과 임혁백 두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이재명은 총선에서 이겨서 이제 국정의 주도권을 갖다가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외교 국방 이쪽만 빼고는 나머지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비서진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서 좋아서 그래서 뽑아줬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기에, 왜냐하면 그 보도 듣지도 못한 잡것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니까 국가의 안위가 걱정이 된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의 구현, 국가의 정상화, 이런 거를 다 희망하고 소위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어떻게
총선을 갖다가 지금 망칠 수밖에 없는 그 사전 환경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자유우파인 의사 선생님들은 적으로 돌렸어요. 지금 보니까 더 끔찍한 일은 뭡니까?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것도 지금 기록이 없대요. 만나서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나온 얘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5명을 갖다가 지금 시민들이 고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무슨 얘기죠? 자,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판에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판을 참패 상황으로 몰고 갔어. 물론 대통령 혼자 한 건 아니죠. 한동훈이도 상당 부분 거기에 가세를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의료계와의 관계도 지금 엉망이 됐고 다른 외교 안보도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선거에서 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만남의 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에 앞서서 비선 라인을 가동해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한 모양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에? 자, 윤 대통령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이재명과의 회담 제안을 묵살해 왔었죠. 자, 그러면서 피의자 이재명을 왜 만나느냐? 회동 자체가 굴복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과 일부 참모들의 반대가 워낙 강경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밑에 있는 보좌진들, 비서진들의 잘못이다라고 지금 또 발뺌하는 겁니까? 참 큰일이네요. 그런데 총선에서 지고 나서 참패를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이런 말 어디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야 될까요? 자, 함성득 경기정치대학원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 그래서 만난다고 한 모양인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네요.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야당과 국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지지층의 반대도 때로는 넘어서야 한다면서 3년 남아있는 대통령의 사명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죠?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전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지 않느냐.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만큼 국정의 동반자로 돼야겠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지 않느냐 해서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생산적 정치로 가면 이 대표의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완전히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식의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함성득 씨가요. 지금 국정의 협치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이재명을 위해서 윈윈하자라는 취지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향한 정서적 공감대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는 나의 정부, 즉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내 가족도 다 수사를 받았고 다 끝난 문제로 다시 불려왔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끔찍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건. 그러면서 이재명 측에게 후임 국무총리 후보 추천을 선제적으로 요청을 했고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을 마무리하자는 얘기도 오고 갔다 그럽니다. 자, 이게 아무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요, 예? 이 소위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경박해서야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또 민생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참 이 말장난이 너무 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이것을 찍는 이 시간, 현재 시간에 제가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방금 전에 한국일보에서 오전 11시 4분에 그 수정 보완한 이 기사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게 내 진정성을 전해달라.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치를 통해 국회를 통해 좋은 것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은 총선 압승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국정기조의 변화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소위 말해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이 꼴같지도 않은 이 회담을 하겠다고 대리인, 메신저, 함성등과 임혁백을 통해서 주고받은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4월 19일 회담을 공식 제안했고 이후 열흘 만에 회담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물밑 대화는 지금 베일에 쌓여져 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일보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은 함성득 씨는 빨간색 넥타이, 또 임혁백 씨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각각 국힘당과 민주당을 갖다 대변하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지금 대화를 하고 또 직접적인 그 뭡니까? 자기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걸 갖다가 지금 영수회담의 막점 마크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런 설명을 왜 하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 교수까지 한 사람들이 뭐가 안타깝고 아쉬워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내일 5월 9일 기자회견이 끝나면 뭐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과연 남은 3년의 임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토록 간절했을까요? 진정일까요? 그리고 이재명이 압승을 했다고 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이들이 각자의 정치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또 이용하는 게 또 절실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지금 영수회담 이후에 지금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대한 159명 사망에 대한 것은 뭘 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상병, 해병대 그 최상병의 죽음을 앞두고는 또 뭐가 좀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얼마나 이걸 갖다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즉 이제 한국일보에서 이걸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 이재명 대표의 도움이 있어야 정권이 성공한다. 그러면서 함성득 교수님 좀 들어와 주세요. 이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이 대표를 만나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평소 같은 마을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나 자유와 공정, 상식, 법치 이거를 강조하시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다 이런 모양으로 급전 추락을 해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니까요. 역대 대통령이 결단을 돌이켜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때 김대중이하고 김영삼이 가서 들어놓고 깽판 쳤던 바로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그리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사례를 언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장 인기가 없고 지지층이 격렬히 반대하더라도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전임 대통령들과 역사적 산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의대 증원, 연금 개혁 등을 거론하면서 남은 3년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와도 국회 정치에 도움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진정성을 전달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그래요. 국민 여러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마지막 백제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백제 장수 기억나십니까? 바로 계백장군입니다. 자,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한 장수는 지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백제의 왕실이 조정이 완전히 썩어 빠지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바가 없었습니다.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계백은 본인의 칼을 뽑아서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나서 전장터에 갑니다. 왜? 살아서 백제군 아래 노비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비장한 계백장군의 결심이죠. 비록 백제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마는 그 계백장군의 그 용감한 무인의 기상과 용기는 후대의 길이 오늘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계백장군 같은 화랑 관창과 같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YSDJ 이후 막강한 야당 대표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대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려면 김부선 씨한테 보상부터 해줘야죠. 그리고 본인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한테 먼저 담은 얼마라도 가족들을 해서 보상해 주는 게 우선도리 아닐까요? 이 입으로 떠드는 이런 공허한 메아리들 이런 걸 가지고 방송 주파수를 낭비하고 신문 지면을 낭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에 비생산적이라는 거 이제 국민들도 아시겠죠. 그 구체적인 얘기는요. 여러분들 아마 이 한국일보 보시죠. 특히나 뭐 이재명이가 협치를 넘어서 공치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다 그래요. 협치는 협조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공치는 공동으로 통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국방 이것만 빼놓고 나머진 내가 다 하겠다. 나랑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 안보, 국방 이걸 제외한 모든 나머지 민생 영역은 공동으로 통치하고 공동으로 책임지자. 그래서 공동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냥 민주당한테 정권 넘겨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그랬대요. 그래도 이재명이가
의미가 없으니까 다른 신뢰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완전히 대통령이 2명이 됐어 이 나라에 갑자기. 응? 아니 어떻게 집구석이 망가져도 아버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을 지키고 끌어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국무총리 인사 추천,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핫라인 구축, 세 번째 여야정 협의체, 이 세 가지를 먼저 꺼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재명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국정기조 전환부터 먼저 해. 응? 윤 대통령처럼 그립이 센 분 밑에서 허수아비 총리를 임명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였다 그래. 이 지금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총선 끝나고 나서 2명이 돼버렸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둘이 있으면 됩니까? 그놈의 집이 화평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자, 집에 가장이 2명이에요. 그러면 마누라도 둘이에요? 하나예요? 어떤 식의 배합이 돼서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어느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엄마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요. 지금 이 나라가 점차적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대신에 지금 일본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점점 세지고 강해지고 부강해지는데 이 나라는 점점 왜소해지고 줄어들고 밑으로 꺼져가고 있어요. 이 될 소리입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심각한 언론에서 이런 그 백기투항에 준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야 우리 뭐 자유우파 세력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뭐 자포자기 하실 겁니까? 자,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요, 3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3년 후가 아니라 그보다 당겨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유우파 여러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과 같이 국제적인 해안을 갖고 있는 식견이 있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 나라를 부국강병시키겠다.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국방도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특전맨의 그런 정신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불굴의 정신을 갖고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전두환 대통령. 그런 그 기백과 용기와 지략, 책략을 보유한 사람들을 찾아서 곧 다가올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을 지도할 통치자를 내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어떠한 시대, 어떠한 임금이 나타났다 이런 걸 많이 보시고 많이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것들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고통을 받는 거는 국민 여러분이시고 또다시 배신감과 절망과 좌절에 빠질 사람들은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웃지 못할 대통령의 백기투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절망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희망을 만드십시오. 스스로가 희망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상적인 삶과 여러분들의
생명, 재산, 인격과 여러분들의 인권, 주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대목에 우리 대기업 같은 데서요, 은밀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가장 기업들도 기업하기 좋을지. 자, 보셨죠? 법조인 출신들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전부 다 사법시험을 통과했던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검사를 사칭한 거짓말 사기꾼이지만 한 사람은 검사로서만 살았다 그래요. 그것도 공안 파트, 공산주의, 공산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덕분에 지금 진보당을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해산시키는 게 맞죠. 그게 법 절차에도 맞고 법 조문에 모든 게 다 부합됩니다. 하지만 말만 갖고 현란하게 떠들던 우리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본인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안 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진보당이 국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다시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또 시켜야 되는 일이 남아있기도 해요. 자, 이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엔요, 이 법이 사실 이것도 일본말 아니겠어요? 뭐 법치, 검사, 판사, 재판, 이런 거 전부 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단어를 가져다 쓰면서 정말로 개과천선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할 것 없죠. 모조리 다. 에? 그 알량한 법지식, 법조문을 가지고 선량한 국민들을 얽매고 묶어서 피해주고 또 부정부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당부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인들, 여러분들이 같이 기업하기 좋을 만한 우리 자유우파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좀 자금도 좀 지원도 해주고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지 하고 새로운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 미래의 통치자가 나오게끔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것을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미국 쪽에서도 들어와 있고 그런 유력 인사들이 지금 의무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들 좀 큰 생각하시고 기업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국가 안보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무능하고 결기가 없고 진짜 국민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이와 같은 정치꾼들에게는 더 이상 지지나 성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어젯밤에 그 문갑식 주필이 문갑식의 진짜 뉴스를 하면서 그 눈물을 보였다고요. 사나이가. 6학년 2반 사나이가 방송 도중에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왜? 대통령을 그렇게 돕고 싶었는데,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고 보호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해도 너무 안 해. 못해도 너무 못해. 이제는 문갑식 주필도 그런 그 꿈을 다 저버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젠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자발적인 그런 그 정치 조직을 만드셔서 이것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혁파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계기가 있다거나 하면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홍보를 하겠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정치 세력들을 갖고는 이 나라의 미래를 절대 보장할 수 없다.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신흥 자유우파 정치 집단이 결성되도록끔 그렇게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